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제 소개를 할 때는 주로 전철을 사용합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작된 신분당선까지 그중에서는 2호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가 취업, 특별히 실버 시기에 하게 되는 재취업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건강하고 또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지만 그 수집된 정보가 사실 내 것이 되어야 하고, 이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내가 또 만족스러운 직업을 택할 것인가, 이 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새는 취업된 내 영감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정도로 취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했고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노년기 취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최근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건강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건강한 정보들이 나에게 어떻게 맞춤형이 될 것인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옛날하고 다르게 세상이 달라졌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한 곳에서 꾸준히 계속 다니다가 거기서 정년퇴임하고 그렇게 내 직장 생활은 끝나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 이른바 평생 직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생 직업 시대라고 하면 직업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노년기가 될 때까지도 충분히 직업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 직업의 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요소들을 함께 조합해서 좋은 직장,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중에 아마 넘버원은 역시 평생 직업 세상에서는 일단 노년기에 취업을 원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 눈높이를 낮추는 일입니다. 내가 옛날에 부장이야, 내가 옛날에 사장이야, 내가 옛날에 회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수입을 확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꼽으라면 역시 수입뿐만 아니라 그 경제 활동 그리고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 and 플러스 거기에 내가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가적 심리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까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이 도움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낮은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유익을 잃게 되지 않을까 자칫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한 단계만 살짝 낮춰보시고 직업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업 현장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제일 하단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마음가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눈높이가 그 첫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일을 성실하고 또 내가 처한 이 직업 상황이라는 것이 꼭 또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년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 현장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이른바 경제활동을 해나갈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는 하는 과거의 사고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이 장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처럼 어떻게 수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현장에 적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바로 두 번째, 몸가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넘쳐나더라도 몸이 아프면 꽝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제일 마지막 항목이 있다면 역시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업 현장에서 건강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업 현장에서 처음에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취업을 원하세요? 건강관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간다면 이젠 어떻게? 내가 어떤 취업 현장을 원해. 그리고 내가 취업하길 원해. 그렇다면 그 원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어쩌면 서류를 작성해 보신 지가 30년? 40년? 아마 지금 80대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50년이 넘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써야 하는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력서를 어떻게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학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노년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서류 준비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마음과 몸의 가짐이